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투잡남입니다. 오늘은 여러분 또 자영업자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보려고 해요. 지금 요새 좀 심각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자영업자가 우리 국내에 지금 몇 명 정도 되는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실지 궁금하네요. 네, 아마도 뉴스를 통해서 다들 보셨을 텐데 지금 현재 550만 명이랍니다. 이 숫자도 굉장히 많죠. 지금 우리나라 국민이 한 5,500만 조금 안 되나 이런데 그 중에 10분의 1이 지금 자영업자예요. 근데 지금 자영업자 숫자가 IMF 때보다도 줄었다는 그런 결과가 있습니다. 550만 명이잖아요 지금. IMF 때가 590만이었대요. 어쨌든 지금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고 현재 줄어든 자영업자 수가 30만 명이라고도 하니 전체적인 그 자영업자 시장이 줄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이제 자영업이라는 게 요식업도 포함되고 편의점, 뭐 카페, 뭐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됩니다. 저도 자영업자라고 볼 수 있죠. 어찌됐건 이제 폐업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거는 이 전체적인 시장이 축소되고 있다. 전체적인 시장의 그 내수 시장이 문제가 생기고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게 왜 큰 문제가 되냐 이런 걸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그 일자리, 가장 많은 일자리가 어디서 창출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중소기업에서 대부분 창출이 된다고 되어 있는데 모든 사람이 다 중소기업에서 일을 하는 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사실상 자영업자 운영하는 그 자영업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영업자가 줄어든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한마디로 여러분이 쉽게 뭐 편의점 알바라든지 카페 알바라든지 어디 일이라도 좀 해봐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예전엔 쉽게 도전했던 식당 뭐 아니면 카페 이런 데에 아무리 이력서를 넣어도 취업을 할 수 없는 상태로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반론하는 글들은 이런 거죠.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뭐 그런 일하러 오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제가 오늘도 오면서 봤어요. 저희 동네에 어떤 일이 있었나. 제가 이제 여기 이사를 새로 오고 나서 이제 자주 가다 국밥이 생겼어요. 고기국밥 이제 팔던 곳이고 24시를 한다고 써 있어가지고 24시 하면 국밥집이 아직도 있네 싶은 마음에 여러 번 갔습니다. 고기국밥인데 고기도 많이 주고 해서 이거 꽤 괜찮다. 그래서 아내도 데리고 왔어요. 아내도 굉장히 만족해했고, 그때 저희가 이렇게 봤는데 뭐 단체 손님이 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게는 좀 오래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지금 며칠 전에 임대 딱지가 붙었습니다. 저희 피자집 근처에 있거든요. 집 근처에. 거기도 임대 딱지가 붙었어요. 그리고 조금만 더 내려가 보니까 임대 딱지 붙은 데가 꽤 많더라고요. 근데 여기는 심지어 초등학생도 많고 저처럼 이런 신혼집을 차린 사람들도 꽤 많은 지역이에요. 그런 지역인데도 지금 월세를 감당하지 못하고, 그리고 또 인건비, 재료비 등을 감당하지 못해서 지금 폐업을 하는 식당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식당 외에 다양한 그 직종에서도 지금 비슷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죠. 그렇다면 이것들이 나타나게 된 원인들이 좀 있잖아요. 그 원인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일단 자영업자들이 지금 가장 크게 느끼는 문제점은 뭐냐면 원자재 값이 올랐다는 거예요. 이제 재료 값이 오른 거죠. 야채도 오르고 고기도 오르고 수입하는 그 관세 전쟁이 좀 일어나기 시작했잖아요. 수입 수출 모두 이제 관세 전쟁인데, 그러다 보니까 물가가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거 이전에도 이미 물가가 오른 상태인데 또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러분이 소비자 입장에서도 지금 물가가 올랐고, 음식을 만들거나 뭔가 이렇게 생산해서 파는 사람들도 물가가 오른 거예요. 그래서 재료비가 올랐고요.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아직도 높게 유지되고 있는 월세입니다. 이제 건물주라고 하죠. 건물주들이 대부분 월세를 너무 높게 잡고 있다 보니까 이게 감당이 안 돼서 이제 폐업을 하게 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자영업자면은 그 월세만 내는 게 아니고 세금도 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뭔가를 팔면 세금이 붙기 때문에 그 세금도 내야 되는데 생활비 하고 나면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이게 적자 누적이 된 거죠. 가장 크게 타격이 입은 건 아무래도 코로나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그때 대출을 너무 많이 푼 거예요. 그리고 자영업자들이 거의 순수하게 그냥 대출을 다 끌어다 썼습니다. 정부에서 대출 땡기고 뭐 어디 뭐 금융기관에서 돈 땡기고 은행에서 돈 땡기고 이러다 보니까 다중채무자가 돼버린 겁니다. 그 자영업자들이. 자영업자들이 이렇게 진빚을 계산해보니까 1122조래요. 1122조가 빚이에요. 네, 이게 생각이 되시나요? 엄청난 금액을 지금 빚을 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그렇다면 이거를 갚아나갈 수 있냐? 물론 이거 못 갚는다는 거예요. 갚다가 망하고 있는 거죠, 지금 현재. 갚을 돈이 없는 거예요. 장사가 안 되니까.
내수 시장이 지금 굉장히 위축된 상태고 사람들이 소비를 안 하기 시작했고 집에서 그냥 요리를 해먹는 시대로 바뀌었기 때문에 돈이 없으니까 그런 거거든요 이게. 그렇게 되다 보니 지금 자영업자들이 다중채무자가 되었고 지금 갚아나갈 돈이 없다. 그래서 폐업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 요식업뿐만 아니고 이거는 많은 자영업자들에게도 해당이 되는 사항이에요. 이제 1112조도 문제인데 그 중에 그 550만 명 중에 15만 명은 3개월째 아예 이자도 못 갚는 뭐 이런 심각한 상태에 놓여 있는 연체자가 되었습니다. 연체가 되니까 고용이 줄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제 폐업을 하면서 빚을 못 갚으니까 회생 신청하게 되고 그 빚이 또 돈을 빌려준 기관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이런 연쇄적인 작용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사실상 뭐냐면 제2의 IMF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IMF는 바깥에 있는 돈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달러가 없어서 생겼던 문제였고 가게는 튼튼했다고 해요. 저도 이것도 유튜브에 어떤 그 유튜버님이 이제 강의를 해주시는데 박홍기 작가님 얘기를 듣고 생각을 해봤는데 일리가 있더라고요. 그 당시엔 어쨌든 달러가 없어서 문제가 생겼고 이번에는 그냥 내수에 돈이 없는 겁니다. 사람들 주머니에 돈이 없어요. 실질 소득이 감소했기 때문이기도 하고 원화 가치가 떨어지기도 했고 수출 부진도 이어질 거고요 조만간. 이런 악재들이 지금 겹쳐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한 거죠. 그리고 빚을 너무 많이 졌습니다. 제가 봤을 때 지금의 가장 큰 문제는 너도 나도 겁 없이 대출을 땡겨 썼다는 거예요. 특히 자영업자분들이 그 코로나가 터졌을 때 빨리 접었어야 돼요. 근데 이게 사람이 내가 투자한 금액을 회수해야 된다는 그 압박감과 어찌됐건 그 장사를 계속 해야겠다라는 생각, 내가 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다 이런 이제 확증평에 빠지면서 그냥 다 대출을 땡겼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지금 부메랑으로 돌아오고 있는 겁니다. 전 사실 이게 올 게 왔다라는 생각이 지금 들고 있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생각을 해봐야겠죠. 자영업자분들은 저도 자영업을 해봤지만 일단은 어떻게든 마이너스를 최대한 줄이는 게 맞고요. 그리고 폐업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상황에서는 좀 알아보시고 폐업을 하신 이후에 어찌됐건 다시 재기를 해야 될 방법을 찾아봐야겠죠. 그리고 자영업자는 아니지만 이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께서는 저는 지금 뭔가를 크게 확장하기보다는 준비를 할 때다. 이제 공부를 한다든지 뭐 저는 이제 새롭게 또 프로그래밍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시간을 쪼개서 이렇게 프로그래밍 공부를 한다든지 새로운 기술을 익힌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내가 해볼 수 있는 것들을 하면서 이제 그 다음에 다시 조금 회복됐을 때 다시 기회를 잡는. 근데 지금은 아닌 거죠. 지금은 많은 분야에서 많은 실직자가 나오고 줄어들고 축소되고 이런 이제 구조조정의 시기에 우리가 놓여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능하시다면 지금은 조금 잠잠히 발톱을 간다는 생각으로 준비를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 IMF보다 힘든 시기에 여러분 힘내셨으면 좋겠고 다음 시간에 저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